네, 열정 넘치는 청춘, 열정 넘치는 대학생들의 생생한 인턴 경험기를 전해 듣는 거기 어때 시간입니다. 네, 1부부터 저희와 함께해준 금승은 학생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금승훈입니다. 제 오늘 생애 첫 TV 촬영인데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은 조금 다른데. 농담이고요. 네. 우리 승훈 학생은 롯데 3강에서 롯데 생강이란다. 네. 예, 인턴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인턴 생활 하기 전에도 굉장히 화려한 경력들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경력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 자랑 한번 짧고 굵게 해주실까요? 네. 제 자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제가 살아온 과정을 얘기를 하자면 네. 현재 숭실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고 2008년부터 의류 브랜드 잭앤질에서부터 소니, 빈폴 이런 곳에서 마케팅과 홍보 관련해서 대외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롯데 3강, 롯데 7성, 웅진코웨이, SK이노베이션 등의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광고 마케팅 동아리 에이스에서 회장을 1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사와 이제 경쟁 PT 같은 거에 프로젝트로 같이 참여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로 마케팅 서적 리뷰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했네요. 네. 공모전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그 화려한 이력만큼 오늘도 좀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승훈 학생이 소개해줄 기업이 롯데 3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자, 롯데 3강은 롯데라는 거대 기업 안에 있는 식품 브랜드인데요. 식품 회사인데요. 돼지바와 빠삐코 하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네. 근데 하지만 롯데 3강은 아이스크림 기업이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의 식용유지 역사가 롯데 3강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과거부터 롯데 3강의 그 식용유지 B2B 쪽에서는 계속 선도를 달리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롯데에서 3강을 롯데 대표 식품군 패밀리 브랜드로 육성하려는 비전에 맞춰서 각종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파스테르, 롯데햄, 셰프드, 라베스타, 채미소 등 다양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아이스크림 전문 기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기업을 또 다양한 브랜드를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 새로 알았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정보 우리 서희 씨가 조사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거기어때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바로 금승훈 학생이 다녀온 기업 롯데 3강입니다. 자, 롯데 3강은요, 1958년에 설립된 종합식품회사로서 최고의 품질과 빈과 유지, 식품, 유가공, 육가공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롯데 3강은 1963년에 국내 최초로 위생화된 설비 체제를 도입했으며 믿고 먹을 만한 고품질의 아이스크림을 대량 생산해냈으며 1999년에는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2000년에는 2000년 4사분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001년에는 제24회 가치경영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했습니다. 2002년에는 신노사문화 대기업 부분의 대상을 수상했고요. 2003년에는 능률협회 선정 브랜드 파워 1위를 선정했으며 2009년에는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셰프드를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라베스트를 런칭했고 2012년에 롯데 프레쉬 델리카를 합병, 2013년에는 롯데햄과 합병하는 등 끊임없이 성장하는 롯데 3강. 자, 간편하고 맛있는 식단을 제공하는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네, 롯데 3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금승훈 학생은 언제 어떻게 또 이 롯데 3강에서 일하게 됐는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2012년도 7월이랑 8월 두 달간 롯데 3강의 CM 2팀 식품 2 담당에서 일을 하였고요. 이제 CM 부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CM이란 이제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를 얘기를 하고 국내 기업 안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브랜드 매니지먼트 등 이런 부서와 거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서 하는 일은 이제 신상품을 기획을 하고 시장에 출시를 한 뒤에 매출 증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나 리뉴얼까지, 즉 이제 그 브랜드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죠. 그런 부서가 CM팀이군요. 네. CM팀에서 그러면 승훈 학생은 어떤 일을 맡았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동기들에 비해서 유독 더 실무적인 일을 더 많이 했는데요. 예. 제가 했던 업무를 크게 얘기를 하자면 시장 조사, 샘플 구매, 소비자 조사, 그리고 상품 기획 및 전략 회의, 선배님들 자료에 쓸 PPT나 포토샵 작업 등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모든 인턴들에게 2달 동안 이제 하나의 과제를 줘요. 근데 이제 그 인턴 마지막 날에 그 과제를 롯데 삼감의 임원진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거를 또 이제 인턴 업무 중간중간에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셰프드 식용유의 매출 증진을 위한 기획서 제작이었고요. 단순히 사실 조사만 하는 것도 인턴으로서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기획서까지 작성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이 어려웠던 점들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을까요? 일하면서. 네. 일하면서요? 네. 예. 기획서 쓰는 거가 사실 좀 힘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전에부터 기획서를 썼던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해보니까 실전에서는 뭐 실제 마트를 통해서 포스 자료가 매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분석을 해야 되고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서 선배님들한테 가서 자료도 요청을 해야 되고 저희 선배님들한테도 계속 귀찮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는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혼나지는 않았어요. 계속 귀찮게 왜 그러냐고? 저는 그래서 더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일반 마케팅 사원이 굉장히 힘들었던 일을 이 2달 동안 인턴으로서 너무나도 잘 대견하게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롯데그룹이 이제 연봉이 조금 다른 기업보다 좀 적다는 소문이 있는데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네, 저도 사실 일하기 전부터 예.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연봉이 적다, 뭐 기업 문화가 별로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선배님들이 커피랑 간식 같은 걸 너무 자주 사주셔가지고 예. 그 기간에 살이 상당히 많이 쪘고요. 그리고 동기들을 봐도 저 그런 식의 일이나 기업 문화는 저희는 잘 못 느꼈어요. 그랬군요. 네. 술도 그러면은 이렇게 그 롯데 쪽에 그쪽으로 이제 좀 어떻게 그쵸. 충성하게 됐어요? 예전에 먹던 술과 이제 완전히 다르게 차원처럼만 먹게 됐죠, 이제는. 그래요. 아이고. 네, 뭐 아무래도 술을 주는 것을 술을 바꾼다는 거, 뭐 영혼을 바꾼다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가 말이에요.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정말 롯데의 팬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롯데 좀 좋은 점 없어요? 복지 혜택이라든지? 네. 그게?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복지는 정말 좋은 게 많았는데요. 말 나온 김에 그냥 자랑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편안하게. 네. 아무래도 이제 식품 유통 쪽에 있어서는 국내 최대이기 때문에 복지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게 많은데요. 네. 우선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본사 지하에 위치했던 사내 식당인데요.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시설도 정말 좋고.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동기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회사 식당에서 먹고 그래서 또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2번 먹어도 돼요. 좋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또 뭐 예. 생일 같은 경조사 같은 것도 꼬박꼬박 잘 챙겨줬었고요. 그리고 또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녀 교육이나 학비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고 주기적으로 뭐 스터디 그룹이나 연사를 초빙해서 그런 강연회도 많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정말 롯데 삼강의 홍보대사 같이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영훈 학생이 들을 때 부러운 점도 많고 또 궁금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이게 듣다 보니까 이제 밥 맛있다는 소리 때문에 너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친구들의 궁금증을 모아왔죠? 네,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제가 다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산업시스템공학과 성현준입니다. 롯데 삼강 같은 식품기업은 기업별 홍보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겪으신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뭐 CJ나 롯데 같은 기업 이 홍보 경쟁이 서로 치열하다는 얘기 저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네. CM팀에서 일하니까 좀 더 절실히 느꼈죠? 어때요? 그렇죠. 안 그래도 또 지금 질문하신 분 보니까 이공계 쪽이더라고요. 예. 사실 맞는 말인 게 식품 쪽은 자동차나 전자기기 쪽에 비해서 그런 상품의 탄생부터 끝까지 혹은 피드백이 들어오는 시간까지의 그 사이클이 상당히 짧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일주일 만에 상품을 기획해서 신제품을 그 테스트 마켓에 내고 예. 그 피드백 자료가 포스 자료로 바로 다음날 들어오니까 네. 그 상황만 보고 이 상품 그대로 가자 혹은 끊자 이게 바로
한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보 전쟁이 정말 치열하죠, 이쪽은 또. 치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얘기해줄 만한 거 없을까요? 우선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포스 자료나 시장조사 그런 기간에 매출 자료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네. 그날 어떤 상품의 매출이 폭이 올랐거나 내려갔거나에 따라서 그 부서의 분위기가 결정이 돼요. 좋은 날은 엄청 좋고 나쁜 날은 이제 인턴들도 상당히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선배님들 보셔도 매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계속 분석하고 요약하고 자료 만들고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면 이제 선배님과 둘이서 시장조사 때문에 근처 대형마트들을 이제 한 군데 돌아다니게 되는데 뭐 우리 팀의 상품이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잘못됐으면은 저희가 가서 막 따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막 이렇게 배열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경쟁사의 상품 보고 저희가 배열을 약간 살짝만 건드려주는 거예요. 소심한 복수 차원에서. 근데 저런 게 보면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에서도 똑같이 하잖아요. 예, 네. 그래 아무튼 뭐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들인데 네. 그런 게 또 실제로 있다니 재밌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홍보 분야를 선호하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저는 마케팅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요. 마케팅은 아시는 거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정말 과학적이고 대단히 인간적인 학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부분에 큰 매력을 느끼는 경우인데 과거에는 상품이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포장을 잘 하는지 전략을 얼마나 잘 짜는지에 따라서 그 시장의 반응이 즉각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이 네, 있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매력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영훈 네. 학생 또 두 번째 질문 준비되어 있죠? 네, 두 번째 질문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권순선이라고 합니다. 롯데 삼강에서 인턴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롯데 삼강 같은 식품을 주로 한 그 마케팅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자격증보다 논리적인 사고를 더 중요시한다고 들었는데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통해서 뽑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증보단 논리적인 사고가 우선시 될 것 같다. 어때요, 실제로? 마케팅 관련 자격증이 저도 물론 알아도 봤고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새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별로 그렇게 커다란 가치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그리고 제 생각에도 제가 만약에 뭐 30시간을 산다던가 하루에 뭐 30살이 됐을 때 어느 기업에서 확실히 널 데려가겠다 보장을 해주면은 저도 자격증을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럴 것 바에는 차라리 연애를 하고 여행을 더 갈 것 같고요. 솔직한 말로. 연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예. 네. 여자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답변 계속 이어갈게요. 네네네. 자, 실제로 마케팅은 논리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케팅은 과학과 인문학에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삼강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기업의 마케터 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마케팅 안에서도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논리적인 사고와 종합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롯데 삼강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롯데 삼강에서 원하는 인재, 본인이 느끼기에 어떤 인재인가요? 예. 뭐 저를 보거나 제 선배들이나 동기들을 봤을 때는 그 부서와 그 사람이 잘 맞는지 그리고 조직 적응력이나 협동심, 사회성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 적응력과 사회성. 네. 그렇군요. 자, 영훈 학생 또 마지막 질문도 한번 만나볼 차례죠? 네. 네네. 마지막 질문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토목과에 다니는 최종훈입니다. 롯데 삼강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인턴 사원 중에서 새로운 인재를 채용한다 들었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물론 롯데도 여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다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있고요. 물론 인턴 중에서도 그렇게 인턴 중에서도 뽑기도 하고요. 두 개 다. 그럼 신입사원을 일단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렇군요. 인턴 중에서는 몇 %나 뽑아요?
제가 선배님한테 듣기로는 예. 보통 20에서 40%인데 그것도 상황이 다르죠. 능력이 전부 다 정말 대단하다. 그럼 다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일단 상황마다 다르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죠. 이렇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좀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정규직 전제 채용 인턴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인턴이 돼서도 되게 치열한 게 50%라고 해도 이 중에 2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라고 해도 안 가고 끝까지 버티고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있고 그런 은근한 경쟁이 많아요. 예.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예. 둘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라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너무 자기가 튀려고 하다가 갈등. 예. 이게 서로 좋아하고 약간 희생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콜라보레이션은 더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턴 같은 경우도 물론 자기가 튀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남을 위해서 깔아주는 부분도 적절히 줘야 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서로 전부 다 자기가 튀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살짝 물러나 주는 것도 오히려 특별하게 보이는 방법이 됐죠. 뭐 협동을 하거나 조직과의 융화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승훈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시안 대표님 같은 분 직접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직접 뵌 김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요. 여쭤보면 좋겠어요. 네. 취업이랑 관련된 거여야 되죠. 네, 뭐 아니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네. 네, 뭐가 궁금해요? 취업에 네. 관련된 거로 물어볼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소통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대기업이 과연 나랑 잘 맞을까? 대기업이 말 그대로 너무 커다랗다 보니까 조금은 경직돼 있고 소통이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경험해봤던 것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제 고민은 뭐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 가서 차라리 제 날개를 활짝 펴고 그렇게 마음껏 제 능력을 펼치는 게 더 나을지도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대기업을 가세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있다가 대기업 갈 수는 없거든요. 보통은. 근데 대기업 있다가 이게 정말 좀 맞지 않는다. 내 걸 마음껏 펼쳐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중소기업을 가면 대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있고 뭔가 인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랑 또 하나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꽉 막혀가지고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조직 안에서만 없을 뿐이지 밖에서 외부적으로 결국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대기업에서의 그런 부분도 내가 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좀 활개치고 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중소기업 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알려주신 대로 잘 한번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금승훈 학생 전국에 있는 예비 사회인들에게 선배로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예전에는 저도 사실 취업 생각도 없었고 인턴 생활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뭐 무작정 스펙 때문에 좋은 기업으로만 인턴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은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맞춰서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다 경험해 보시길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뭐 취업 준비에 관해서라면 단순히 스펙을 이것저것으로 막 쌓기보다는 스펙을 봄으로써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험들에 뚜렷한 포커스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변을 둘러보면 뚜렷한 축을 갖지 못한 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막 대외 활동이다, 공모전, 어학연수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기보다는 분명한 포커스, 분명한 꿈, 뚜렷한 색을 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하시길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구직자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신 것 같이 연륜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된 학생인 만큼 꼭 좋은 곳에 취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네.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요. 화면으로 지금 연락처가 나가고 있어요. 직업방송 홈페이지로 또 여러분들 궁금증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소개될 기업은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인사 나눠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